경찰의 사수차 운영과 관련해서 인권위원회가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사수차를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여러 내용에 대한 시정을 경찰청장에 권고한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청장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인권위 권고를 모두 불수용하였다고 이제 발표했죠. 이 두 차례나 걸친 인권위원회의 권고, 사수차를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주의사항에 대한 권고를 경찰이 받아들였으면 유상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백남기 씨가 2015년 11월 14일 날 이 사고를 당하는 그 상황과 관련해서 경찰의 시위 진압 중 발사한 사수를 머리 부위 등에 맞고 바닥에 넘어졌고, 백남기 씨가 쓰러진 뒤에도 직사 사수가 계속되었으며 응급 구조하려던 성병부상의 시위 참가자에게도 직수 사수가 발사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성병부상의 시위 참가자 중에 한 명이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고, 이분이 바로 어저께 자신은 쓰러진 백남기 씨에 대한 직사 사수를 막기 위해서 물을 막기 위해서 거기 갔는데 오히려 그 물을 막고서 자기가 쓰러져 버렸다라고 진술을 함으로써 이 인권위원회가 지금 기술한 부분이 굉장히 정확하게 기술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여러 집회나 시위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즉 백남기 씨가 쓰러졌던 그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신속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수차 운용과 관련된 여러 시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같은 의견이시죠? 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5년 12월 14일인데 이 침해부재제일위원회의 결정은 8월 30일, 그러니까 거의 10개월 가까이 지난 후에 이 결정이 내려졌어요. 왜 이렇게 내려졌습니까? 그게 원래 저희들은 그 수사가 개시되면은 각각 사안이 되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사건만 좀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고소가 되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유족들이 저희들 진정을 제기하자마자 바로 이슬기가 형사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이 각하 사안이었고 또 진정을 제기한 쪽에서도 수사 상황을 지켜보게 돼서 고소 중지를 요청해가지고 그동안 진행이 안 됐어요. 인권위원회가 백남기 농민 사건 한 가지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대신에 이런 사건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인권위원회도 인식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특히나 물대포 살수하는 방식에 대한 시정이 없으면은 인권위가 어찌 보면은 예상을 했던, 걱정스럽게 예상을 했던 일이 불행히도 벌어졌던 것이고, 시정에서도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10개월이나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가 발언하느냐, 그게 제가 문제 삼는 대목이고요. 우리나라가 유엔인권이사회 의장, 순회 의장은 그건 아시죠? 예. 네. 근데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1월 달에 조사관을 특별보고관을 파견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난 1월 달에 와서 조사를 하고 그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보고서가 지난 6월 17일 날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이 됐어요. 왜 우리 지금 국내에 있는 인권위원회가 그 나라 바깥에 있는 인권이사회보다 더딥니까? 그럼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문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겁니다. 하여튼 지속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서 겨우 마지못해서 입장을 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다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인권위원회는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특별히 의견을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보고서에 대한 한국 문제에 대한 보고서, 지난 6월달 채택된 보고서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저희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